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28일 오후 5시 46분입니다. 업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노 의원이 처음입니다. 169석에 달하는 민주당이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인데 방탄정당이다, 제19 감사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게 언론의 논평이지만은 이건 아주 온건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더불어 범죄당이라는 거죠. 이런 정당은 헌법 제8조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하는 정당으로 규정해가지고 해산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온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해산 운동에 돌입하라는 일종의 초대장입니다. 이거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제적 인원 271명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제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 찬성이 되어야 가결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의원 자유투표에 맡겼고 정의당은 당론으로 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반대표가 대거 나왔다는 이야기죠. 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에 한동훈 법무장관은 직접 본회의에 나와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한 장관은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 있다. 노 의원의 목소리,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다면서 지난 20여 년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직접 담당해 왔습니다마는 부정한 돈을 주고 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사건은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공직자라도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고 명확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조작한 거라고 거짓 음모론을 펴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 대한민국의 다른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이 당연한 기준이 노웅래 국회의원에게만은 적용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저는 찾지 못한다. 상식적인 국민들 모두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장관의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노 의원도 신성 발언을 했습니다. 한 장관은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차고 넘치면 왜 조사 과정에서 묻지도 제시하지도 확인하지도 않았느냐,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다가 갑자기 녹취가 있다 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방어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검찰은 지금 국회 표결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겠다고 하는 것이다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택에서 발견된 3억 원에 대해서 집에서 나온 돈은 부정한 돈이 아니다. 검찰이 봉투째 든 돈을 모두 꺼내서 돈다발 만들었다. 한마디로 검찰이 만든 작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예행 연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차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데 이때도 이런 방법으로 그것을 부결시키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6천만 원대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서울중앙지검은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구속수사가 명백함에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결과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1대 국회에서 부패범죄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된 사례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 결과다.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죄질에 부합하는 사법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은
자기 편이면은 간첩이라도 반역자라도 아니 테러범이라도 이런 식으로 보호를 할 가능성이 농후한 정당입니다. 이거는 정당이라기보다는 사당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패거리입니다. 어떤 정당도 헌법 질서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민주당은 당적은 있는데 국적이 없습니다. 당이 국가 위에서 놀려고 한다면 그건 북한 노동당입니다. 북한 노동당은 항상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위에 있습니다. 당이 먼저고 그 다음에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이 민주당도 그 이름이 더불어민주당인데 문재인의 주장에 의하면은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이가 더불어민주당이란 장명을 하는데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김일성주의자의 작품이라고 한다면은 더불어민주당 안에 김일성 악령이 깃들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게 바로 선당후사입니다. 선당후사라는 말을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선당. 당이 먼저고 개인은 뒤라고 한다면은 그건 북한 노동당입니다. 북한 노동당이 당을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보다 위에 놓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꼴이 바로 이겁니다. 국법 질서를 당리 당약으로 무력화시키겠다는 건데, 자,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2024년 총선 때 이런 정당을 거의 해산 수준으로 응징하는 거죠. 그러나 그 전에 우리 국민들이 움직여야 합니다. 전례가 있습니다. 2014년 말에 박근혜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이다 해가지고 해산 소추를 해가지고 그때 8대1로 해산을 명령받아가지고 통합진보당이 해산되었는데 사실은 그 통합진보당보다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훨씬 더 반국가적이고 반헌법적이고 대한민국에 위험합니다. 그때 통합진보당은 10석도 안 됐습니다. 지금은 169석 아닙니까? 이런 정당이 이런 행태를 보인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는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행동에 나서야 된다는 거죠. 내년은 민주당 해산 국민운동의 해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 이유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민주당이 오늘 제공해 주었습니다. 국민들을 약 올리고 있습니다. 화난 국민들이 행동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 노릇하기가 힘듭니다. 백성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지만은 주권자인 국민은 행동하지 않으면은 그냥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국민이 바보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2023년은 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운동의 해로 삼읍시다. 감사합니다.